늦은 밤, 대전역 대합실은 설날 연휴를 맞아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인파 속에서 박지훈은 초조한 얼굴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서울에서 출발하는 KTX 막차 시간은 다가오는데 하필 퇴근 시간과 겹쳐 도로가 꽉 막혀버린 것이다. 젠장, 이러다 기차 놓치겠네. 지훈은 연신시계를 확인하며 애꿎은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부산집에 계신 부모님께는 이미 큰소리 떵떵 쳐놨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란 말인가? 게다가 여자친구 수진이에게도 부산역에서 만나자고 약속까지 해둔 터였다. 군 입대 전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잠시 휴학 중인 지훈에게 이번 설 연휴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다. 훈련소에서 갓 자대 배치를 받은 신병에게 허락된 4박 5일 휴가는 사막의 오아시스나 다름없었다. 아, 진짜 미치겠네. 다급해진 지훈은 택시에서 내려 무작정 뛰기 시작했다. 역까지 남은 거리는 약 500m.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달렸다. 대전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출발 시각 5분 전이었다. 매표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지훈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때 TMO, 트랜스포테이션 무브먼트 오피스 창구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지훈이 아냐? 웬일이야? TMO에서 근무하는 김민서였다. 민서는 평소 지훈이 부대에서 대전역으로 나올 때마다 종종 마주치던 사이였다. 밝고 싹싹한 성격의 민서는 군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 민서씨, 저 KTX 막차 타야 하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사정을 설명했다. 민서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다. 어쩌냐, 지금 표는 다 매진인데. 민서는 잠시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갑자기 눈을 반짝였다. 잠깐만, 딱 한 자리 남았네? 정말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1등석인데 괜찮겠어? 1등석이요? 네. 지훈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민서가 건네는 표를 받았다. 1등석이라니 꿈에도 생각 못한 호사였다. 고마워요, 민서씨. 제가 휴가 다녀와서 맛있는 거 쏠게요. 지훈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민서는 씩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잘 다녀와. 근데 거기서 좀 뻘쭘할 수도 있어. 하하. 민서의 위미심장한 웃음의 의미를 깨달은 건 지훈이 KTX 1호차에 탑승한 후였다. 1호차 문이 열리는 순간 지훈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널찍한 좌석에는 정복을 차려입은 장교들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 중령, 대령 계급이었고 제일 낮은 계급이 대위였다. 지훈의 옆자리는 무려 별 2개를 단 대령이었다. 이게 무슨... 지훈은 순간 얼음이 된 듯 굳어버렸다. 이등병 신분의 감히 장교들, 그것도 고위 장교들 사이에 끼어 앉으려니 온몸이 뻣뻣해지는 기분이었다. 충성! 정신을 차린 지훈은 재빨리 경례를 붙였다. 옆자리에 앉은 최태준 대령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지훈을 바라봤다. 안깨. 뭘 그렇게 굳어있나? 예, 알겠습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긴장감은 가시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KTX 안에서 잠을 자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겠지만 오늘은 그럴 수 없었다. 자네는 어쩌다 여기 탔나? 집은 어딘가? 최태준 대령이 먼저 말을 걸어왔다. 지훈은 얼떨결에 대답했다. 저는 부대에서 휴가를 나왔습니다. 집은 부산입니다. 그래? 나도 부산이 고향인데. 반갑구만. 최 대령은 호탕하게 웃으며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 뒤로도 최 대령은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냈다. 자대는 어디인지, 무슨 보직을 맡고 있는지, 심지어 여자친구는 있는지까지. 지훈은 정신없이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울상을 지었다. 제발 좀 조용히 가고 싶은데. 알고 보니 명절이나 연휴 때는 자가용으로 가면 길이 많이 막히기 때문에 장교들은 KTX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리고 1호차는 암묵적으로 장교들만의 공간처럼 여겨졌다. 그런데 하필 빈자리가 하나 남았던 걸 TMO 위 민서가 지훈에게 배정해준 것이었다. 좋은 자리라고 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지훈은 민서의 장난기 어린 웃음을 떠올리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렇게 부산까지 가는 2시간 반 동안 지훈은 최 대령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었다. 중간에 화장실이 가고 싶었지만 창가 쪽에 앉은 탓에 감히 대령님께 비켜달라고 할 수 없어 꾹 참았다. 진짜 돌아버리겠네. 지훈은 속으로 수십 번도 넘게 화장실을 외쳤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마침내 부산역에 도착했다. 지훈은 열차가 멈추자마자 벌떡 일어나 경례를 했다. 저 가보겠습니다. 충성. 참, 자네 부대와 소속이 어디라고? 최 대령이 지훈을 불러세웠다.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부대와 소속을 밝혔다. 덕분에 지루하지 않게 잘 왔네.
고맙네. 아닙니다. 저도 즐겁게 왔습니다. 지우는 다시 한번 경례를 하고 KTX에서 내렸다. 부산역 대합실에는 수진이가 손을 흔들며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아, 많이 기다렸지? 수진은 지훈에게 달려와 와락 안겼다. 지훈은 수진의 품에 안기자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기분이었다. 아니야, 나도 방금 도착했어. 지훈은 수진의 손을 잡고 부산역을 나섰다. 오랜만에 맞는 부산의 밤 공기는 상쾌했다. 근데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무슨 일 있었어? 수진은 지훈의 얼굴을 살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지훈은 KTX에서의 일을 이야기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털어놓기로 했다. 사실은 내가 KTX 1등석을 탔거든. 근데 거기가. 지훈은 1등석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수진은 처음에는 놀라는 듯하더니 이내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푸아아, 진짜 웃긴다. 너 완전 군대 체질인가봐. 웃겨? 난 진짜 죽는 줄 알았다고. 지훈은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수진의 웃음소리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훈은 휴대폰을 꺼내 부대단체 채팅방을 확인했다. 그런데 놀라운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다. 박지훈 이병, 최태준 대령님 특별 지시로 4박 5일 포상 휴가 추가. 이게 뭐야? 지훈은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다. 분명 포상 휴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수진아, 나 포상 휴가 받았어. 지훈은 수진에게 휴대폰을 보여주며 기뻐했다. 수진도 깜짝 놀라며 함께 축하해줬다. 대박, 진짜 신기하다. 그 대령님이 너 엄청 예뻐하셨나봐. 그러게 말이다. 진짜 엉뚱한 데서 행운이 터지네. 지훈은 얼떨떨하면서도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다. TMO에서 민서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좋은 자리. 그때는 몰랐지만 그 좋은 자리는 정말로 지훈에게 특별한 행운을 가져다 주었다. 집에 도착한 지훈은 부모님께 큰절을 올렸다. 부모님은 지훈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반겼다. 우리 아들,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괜찮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휴가 많이 남았습니다. 지훈은 씩씩하게 대답하며 부모님을 안심시켰다. 그날 밤, 지훈은 오랜만에 따뜻한 집밥을 먹으며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KTX 1등석에서의 특별한 경험은 지훈의 군 생활에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행운을 얻은 지훈은 앞으로 남은 군 생활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얻었다. 혹한의 겨울, 강원도 최전방 GOP, 칼바람이 몰아치는 철책선 너머로 북녘 땅이 희미하게 보였다. 수색대 막사 안은 난로의 온기에도 불구하고 냉기가 가시지 않았다. 강민호 이병, 뭐해? 빨리 안 움직이고. 선임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이제 막 자대 배치를 받은 신병, 강민호는 허둥지둥 움직였다. 오늘은 사단장님이 부대를 방문하는 날이었다. 민호는 원래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군대라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건 쉽지 않았다. 특히 GOP의 살벌한 분위기는 민호를 더욱 주눅 들게 만들었다. 오늘 사단장님 오시면 각 잡고 경례 똑바로 붙여라.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민호는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안 그래도 긴장하면 실수를 자주 하는 편인데 하필 사단장님 앞에서라니. 아, 진짜 망했다. 민호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그때 당직사관이 급하게 민호를 불렀다. 강민호, 너 지금 당장 지통실, 지휘통제실로 가봐. 사단장님 오신대. 예? 지금요? 민호는 깜짝 놀라되물었다. 지통실은 평소 신병들은 얼씬도 못하는 곳이었다. 빨리 가봐. 시간 없어. 민호는 얼떨결에 지통실로 향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암구호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 맞다. 암구호. 민호는 다시 생활관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하는 수 없이 지통실 문 앞에 붙어있는 칠판에서 암구호를 확인했다. 오늘 암구호는 한 마리 잡자? 민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암구호 치고는 너무 이상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민호는 암구호를 외우며 지통실로 들어갔다. 지통실 안에는 이미 여러 명의 간부들이 모여 있었다. 민호는 최대한 조용히 구석으로 가서 서 있으려 했다. 그런데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활짝 열렸다. 사단장님 입장하십니다. 사단장님과 함께 여러 명의 장교들이 지통실로 들어섰다. 민호는 얼떨결에 경례를 하려 했지만 손이 먼저 올라갔다. 한 마리 잡자. 민호는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동시에 손바닥을 활짝 펴서 사단장님을 향해 내밀었다. 마치 하이파이브를 하자는 것처럼 순간 지통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사단장님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의 시선이 민호에게 꽂혔다. 민호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아, 망했다.
민호는 얼굴이 새하얘졌다. 온몸이 땀으로 젖는 기분이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민호의 어깨를 툭툭 쳤다. 사단장님, 저희 부대에서는 경례 대신 간첩을 꼭 잡자는 의미로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대대장 윤지석이었다. 지석은 재빨리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다. 하이파이브라고? 사단장 박성진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이거 재밌는 부대구만. 성진은 민호의 손바닥에 자신의 손을 마주쳤다. 민호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성진과 하이파이브를 했다. 앞으로도 간첩 많이 잡아라. 예, 알겠습니다. 민호는 힘차게 대답했다. 성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통실을 둘러봤다. 그날 이후 민호는 부대에서 하이파이브 이병으로 불리게 되었다. 처음에는 놀림감이 될까봐 걱정했지만 의외로 반응이 좋았다. 강민호, 너 진짜 대단하다. 사단장님이랑 하이파이브도 하고. 선임들은 민호를 칭찬하며 부러워했다. 민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몇 주 후, 이번에는 군단장님이 부대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민호는 또다시 긴장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아야 할 텐데. 민호는 혼잣말을 하며 걱정했다. 하지만 웬일인지 이번에는 왠지 모를 자신감이 솟아올랐다. 군단장님이 부대에 도착하고 대대장, 중대장과 함께 건물 3층 옥상으로 향했다. 그때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숨어있던 민호가 뛰쳐나왔다. 한 마리 잡자. 민호는 또 다시 하이파이브 자세를 취했고 군단장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대장님의 재빠른 설명을 듣고 호탕하게 웃으며 민호와 하이파이브를 했다.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여름날 아침. 서울 외곽의 한 수송부대. 정비반 앞마당은 엔진 소리와 망치 소리로 시끌벅적했다. 김태형 이병, 오늘 차량 점호는 특이사항 없나?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이등병 딱지를 뗀 김태형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태형은 평소 꼼꼼하고 책임감 강한 성격으로 차량 정비에 관심이 많았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땡땡 6호차 점검을 했는데 타이어 마모가 좀 심각합니다. 이대로 운행하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 당장 정비반장님께 보고드려. 예, 알겠습니다. 태형은 즉시 정비반장 이성민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다. 하지만 성민의 휴대폰은 계속 통화 중이었다. 젠장, 하필 이럴 때. 태형은 초조한 마음에 발을 동동 굴렀다. 타이어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어떻게 하지? 태형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정비반 사무실 벽에 걸린 비상 연락망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부대 간부들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혹시 여기에 정비반장님 번호가 있을까? 태형은 꼼꼼히 연락망을 살펴봤다. 하지만 성민의 번호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맨 위에 연대장 한지훈이라는 이름과 함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연대장님? 태형은 순간 망설였다. 일개 이등병이 감히 연대장님께 전화를 걸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태형은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형은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충성, 수송부대 이병 김태형입니다. 금일 차량 아침 점호 중 땡땡 6호차 타이어 마모가 심각하여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점점점점.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태형은 식은땀을 흘리며 기다렸다. 그래, 알겠다. 내가 수송대장에게 말해둘 테니 정비 꼭 받도록 해라. 예, 알겠습니다. 충성. 태형은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나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내가 지금 연대장님께 전화를 건 거야?